안녕하세요. 통코칭 대표 김성안입니다. 행복 일터로 가는 마음 챙김 리더십 강의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저희 마음 챙김 리더십 강좌가 벌써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되었네, 그죠?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도 계실 텐데,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1강부터 순차적으로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이 강의가 전체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꼭 앞에 강의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마음챙김 리더십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데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심신의 안정과 평화로움을 여러분들이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마음챙김 명상이 개인의 어떤 심신의 안정과 스트레스 감소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챙김의 태도를 통해서 개인 스스로가 마음챙김의 리더십을 개발하고 조직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직 차원에서는 어떤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들어간다. 행복한 일터로 가자라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큰 두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제가 이 마음챙김 리더십 온라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것은 여러분들의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목적을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면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저희 통코칭이 주관하고 있는 마음챙김 명상과 코칭, 일명 뭐예요? 마명코 회원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좀 가입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어떤 그 심신수련 또는 조직 혁신에 대한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장 이런 것들은 뭐야? 지속적으로 매주 저희들이 진행하는 마음챙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회원을 모집하는 부분들이고요. 회원에게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온라인 교육 무료 참여에 나가는 것과 그 다음에 1대1 코칭 또는 뭐예요? 오프라인 교육에서도 할인받는 그런 혜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항상 그렇듯이 제 본강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강에 앞서가지고 제 소개는 제가 계속 드렸죠, 그죠? 짧게 소개를 해드린다면은 제가 조직생활을 거쳐가지고 2010년도부터 독립을 해서 리더십과 그다음 조직관리, 성과관리, 코칭에 대한 강의와 코칭, 컨설팅을 진행해 왔죠. 네, 오면서 제가 이제 마음챙김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조직 차원, 리더십 개발에도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쪼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 제가 이제 이번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설명드렸듯이 우리 마음챙김 명상과 코칭, 줄여서 마명코 회원을 모집한다 그랬죠. 그죠? 여기에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이메일 주소 coach@통코칭.com으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바로 이메일 창 열어가지고 신청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무료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죠? 한번 경험해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은 쭉 가시고 아니다 싶으면은 그만두시면 됩니다. 그죠? 모쪼록 마음챙김 명상을 개인의 리더십 개발과 조직 차원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같이 한번 명상과 코칭을 겸해서 경험해보는, 학습해보는 그런 모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네 번째 강의죠, 그죠? 네 번째 강의, 관계 스트레스와 마음챙김. 관계는 조직 내에서의 직장 내 대인 관계될 수 있겠고, 가족 내 가족 관계, 또는 이제 친구들, 또는 연인의 관계들,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관계 속에서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죠? 집에서는 배우자, 아이들, 그죠? 장난 아닙니다, 그죠? 회사에서는 상사, 동료, 후배도 만만찮아요, 그죠? 예, 요즘 들어오는 사원들, 그죠? 리더분들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쩌면 살아가는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가 끝이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우리는 이 삶이라는 거는 이 끊임없는 스트레스의 과정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연속적인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막 우울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야? 우리가 코로나와 더불어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됐어요. 위드 스트레스.
스트레스에서 회피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물론 뭐 산속에 가거나 혼자 동떨어 살면은 스트레스 안 받을까요?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와 그죠? 온갖 벌레들과 예,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은 스트레스는 끝이 없는 거죠.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 것이냐.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스트레스 적게 받는 사람도 있고 많이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뭐야? 중요한 건 스트레스의 자극원이 아니라 내가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한 것이다라고 앞 시간에도 살펴봤죠.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 그 쉽지 않은 것이 스트레스, 특히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왜? 매일매일 부딪혀야 되는 우리 가족들, 배우자, 또 직장 상사인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 자애의 마음으로써, 지혜와 자애의 마음으로써 우리가 내 스스로에게, 타인에게 돌려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자. 핵심 요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 스트레스의 원인, 생각에 대한 마음 챙김, 감정에 대한 마음 챙김. 특히 대인관계 쪽에서 좀 더 포커싱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적인 것은 우리 앞 시간에 했던, 3강에 했던 업무 스트레스와 마음 챙김을 꼭 같이 쌍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것은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뭐다? 바로 사람이 힘들다. 그렇죠, 그렇죠. 직장 생활을 해보신 경우는 다들 그럴 겁니다. 근데 사람이 힘든 것도 사실 일이나 그런 상황과 조직이라는 것과 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떼어내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선배 때문에 왜 스트레스를 받는가? 그쵸, 그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갑자기 꼭지가 도는 거죠. 자기한테만 불안해하는 느낀다. 또는 이제 상사의 권위적인 태도, 또는 어떻게 내한테 미루는 거죠. 자기는 일하지 않고 내한테 미룬다. 인격 모독적인 발언. 우리 앞 시간 상담에서 우리 네이버 간부 사원의 어떤 죽음, 그죠? 그 인격 모독적인 거. 또는 업무에 대한 푸시, 또는 성과에 대한 푸시, 이런 것들이라고 같은 거죠. 뭐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관계자 스트레스 마찬가지로 뭐예요? 업무적인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또는 이제 외부 상황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뭐 더위 때문에, 추위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옆 사람한테 화를 내거나, 그죠? 이런 다도오는 때문에 그 사람한테 또는, 그죠? 애꿎은 아이들한테 막 엄마가 화를 내거나. 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는 상황과 또는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서로가 영향을 미친다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스트레스는 뭐다? 외부 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불특정인 반응이라는 거죠. 스트레스 알러지가 일어나는 것도 이렇게 반응이듯이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외부 자극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달라진다. 그 스트레스의 내성이 강한 사람 또는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강한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해 나가고 있죠. 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사람에 따라 차이는 상당히 큰 편인 거고 스트레스 인기점에 따랐을 때 뭐예요? 죽음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의 어떤 스트레스를 그냥 참거나 사귄다라고 자기는 알지만 그게 몸에 내세화되는 거죠. 그게 어떤 질병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목숨을 끊는 그런 극단적인 사태까지 가라나가는 그런 스트레스가 일어난 내부나 외부의 상황에서 그것이 어떻게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스트레스가 나한테 어떤 자극을 주고 있는 것이, 나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 건지를 알아차리면서 뭐야? 스트레스를 회피하거나 스트레스에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그러한 행동들을 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트레스에 대해서 즉흥적인 자동 반응을 해 나가거나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직면해 나가고 알아차림을 통해서 뭐다? 스트레스에 대해서 지혜롭고 자유로운 대응을 해 나가자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도 강조드렸듯이 우리가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건 뭐야? 생각과 감정이 있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주는 상대방이 나한테 화를 내거나 또는 막 욕을 하거나 인격 모독적인 푸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뭐다? 그 사람이 내에 대한 인식 또는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한 태도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죠? 사실 상대방을 변화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은 화내지 마세요. 또 화 안 냅니까, 그죠? 또는 이제 화를 내는데 또 막 때가 바꿔가지고 울부짖고 막 하더라도 또 변화가 일어날까요? 순간적으로 막 화를 내고 막 하면서 어떤 뭐 속은 후련할지 모르지만 문제는 후련되지 않더라. 오히려 더 뭐야? 그 화를 내면서 화가 화를 만들어내는 정복되는 현상을 해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나거나 더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화는 화로서 다스릴 수 없다. 화를 다스리는 것마다 화가 된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화가 된 내 마음을 다스림으로 해서 상대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극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해 나가느냐라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화를 다스리는 첫경이다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를 나는 그런 자동 반응이 아니라 화가 일어나는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지혜와 자애로서 대응해 나가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대인관계에서 생각에 대한 알아차림 꼭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대인관계에서 생각이라는 부분들은 화가 나는 또는 화에 대해서 나의 반응들을 알아차리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 감정이 먼저 튀어나옵니다만 감정에 대응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그쵸, 그죠? 네, 대응해 나갈 것인가. 화를 내는 상사가 막 윽박지르고, 그죠? 압력을 막 성과 프레시를 해 나가는 상사에 대해서 그러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한다 해가지고 상사가 그러지 않으면 정말, 그죠? 회피한 상사를 만나겠죠. 그죠? 사실 그런 순간에 있어서 자기의 아까 우리 전 시간에 마음의 공간을 만들자라고 했죠. 그죠? 바로 그것처럼 언제 고통스럽지 않은지를 안다라는 뭐냐면은 이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화가 냈을 때 순간적으로 상대방이 나한테 모욕을 주는 부분들은 있어서 제3자의 관점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화를 화로서 반응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화가 나서 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 마음의 공간을 내고 그것을 화를 돌려주지 않고 마음의 쓰레기통에다가 화를 버려나가는 거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풀어나가는 것이죠. 마음의 공간. 그리고 또 화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라는 데서 불쾌감이 아니라 자의 마음을 불쾌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화라는 것에서 화로서 화를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화를 내지 않는 것. 이 화라는 이 고통인 거죠. 화에 대한 화마에 대해서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거다. 화를 풀어나가면서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이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 친절한 유머로 대응해 나가는 거죠. 화를 낸 사람한테 친절한 유머를 대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더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지혜와 자유로서 웃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서 그 화를 화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물론 막 정폭된 사람에게 친절한 유머를 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때 순간 멈춤을 통해서 다음에 이야기하시죠 하고 넘어가는 것. 그것도 친절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친절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거고 순간적으로 화가 납니다만은 유머로서 대응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경지가 높은 화나 그런 감정에 대한 대응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에 차도몽탄이 했던 말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앞 시간에 대인간 업무 관계에서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화를 냈을 때 내가 이제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상대방이 화가 났구나라는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화가 난다고 알아차리는 게 뭐 중에 하나냐? 알아차리면서 뭐예요? 아, 내 마음이 화가 났다는 걸 알아차리는 건 뭐야? 내가 화를 내지 않고 즉흥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아, 내가 화를 화로서 돌려주지 않고 순간 멈춘다라는 건 뭐예요? 이 바로 멈춤을 통해서 생각의 공간, 마음 챙김의 공간, 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죠. 마음적인 공간은 잠시 멈추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 사람이 성과 압력 때문에 내한테 지금 쪼고 있구나. 어젯밤에 했던 그 배우자의 말이 지금에 남아가지고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쵸,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마음이 풀리지 않는 것이죠. 상사가 지금 어떤 이야기해도 마음이 풀리지 않는 것이죠. 성과에 대한 압박을 뭐 말로 산도 되겠습니까?
성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아이디어를 내거나 또는 다른 대안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공수표를 남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무조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내가 잘못했다는 말하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상황에 따라 다르진 부분들이니까. 그랬을 때는 잠시 멈춤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자라고 할 수 있겠고, 좀 더 대화를 할 수 있다라면은, 그것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렇지만은 감정에 격해진 상황 속에서는 감정 속에서 이성적인 대화를 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감정 속에서 이성적인 대화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상대방이 왜 화를 내는지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부분들이 좀 더 초점을 둘 수 있습니다. 그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조직의 압박을 프레시를 받고 있구나. 아니면은 뭔가 다른 어떤 그 외부적인 자극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어떤 돌파구를 찾고 싶어 하고 있구나. 아니면 직장에서 퇴근하는 배우자가 갑자기 화를 내는 부분들이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 아니면은 많이 힘들었겠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해 보는 정도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감정 객관적 속에서 내 감정에 과잉 반응하는 것이 을 하게 된다면은 과잉 반응이라는 거라고 내가 깨닫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화가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제3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 거다? 어떻게 하는 거다? 그 마음을 알아채 나가고 제3자적 관점에서 대응해 나가려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5가지 과정을 나눠봤습니다만 이게 즉흥적으로 일어났을 때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화가 난다고 화가 내는 감정 알아차리고 잠시 순간 멈춤이 드는 거고 저 사람이 왜 화를 내는 것인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부분들이고 만약에 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은 화가 일어나는 그런 감정, 나의 느낌을 깨닫는 부분들인 거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음을 통해서 제3자적 관점에서 보고 대응하려고 노력한다.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사실은 순간 마음 챙김 과정에서는 순간에 일어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짧게는 뭐 5초, 10초간에 일어날 수도 있겠고요. 이것을 명상을 통해서도 우리 감정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는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해 봤는 부분들이었고, 이번에는 그런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이 감정에 대해서 알아차림, 화가 나는 이런 감정,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풀어나가는 그런 알아차림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편안하게 자리에 앉으시거나 아니면은 바닥에 정자해서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손뼉소리와 함께 감정 알아차림 영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자리에 앉습니다. 의자에 앉으신 분들은 등받이에서 허리를 떼고 가슴을 앞으로 살짝 내밀어 봅니다. 자신의 앉은 모습이 가장 위험 있는 자세로 앉습니다. 이때 양발은 바닥에 딛고 양손은 무릎에 올려서 손바닥이 천장을 향합니다. 이때 두 눈은 감거나 뜨셔도 좋습니다. 자, 먼저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들어갑니다.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이란 숨이 코로 들어가서 목구멍을 거쳐 가슴, 배까지 숨이 들어오고 나아가는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숨이 코로 들어오는 들숨, 숨이 나아가는 날숨, 들숨에 배가 올라가고 날숨에 배가 내려가고
들숨에 배가 올라가고 날숨에 배가 내려. 자, 각자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잠시 머물러 봅니다.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이란 숨을 억지로 조절하려 하지 마시고 숨이 들어오면 들숨, 숨이 나가면 날숨이라고 알아차리면서 머물러 봅니다. 자, 다음은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감정이 복받치는 상황을 떠올려 봅니다. 그 상황이 화나 분노의 상황일 수 있고 슬픔이나 울분의 상황일 수 있고 무기력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 하나의 상황을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다음은 화나 슬픔이나 무기력의 하나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나의 감정에 대해 알아차려 봅니다. 울분을 토하는 나의 모습이 일어날 수 있고 감정이 폭발하는 나의 모습이 일어날 수 있고 무력에 빠져서 점점점 힘을 잃어가는 나의 모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감정의 일어남과 지속됨과 사라짐을 알아차려 이번에는 그런 감정들의 실체에 대해서 제3자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일어나는 울분이나 일어나는 화나 일어나는 무기력증 이런 감각들의 일어남과 지속됨과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 실체를 알아차려 봅니다. 그 감정의 상황에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이나 느낌의 대응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자, 이번에는 화나 슬픔이나 무기력감을 내려놓아 봅니다. 동선의 공기가 빠져나가듯이 내 마음 속에서 그런 울분이나 슬픔이나 화나 무력감이 바람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알아차려 봅니다. 내 마음에서 그런 감정들이 사라짐을 알아차려. 이번에는 나에게 그런 감정을 일으켰던 상대방 타인에 대해서 자유로움을 불러일으켜 봅니다. 화를 내거나 나를 슬프게 하거나 나를 무기력하게 했던 그런 상대방에게 친절과 간대한 마음을 일으켜 속으로 그 사람이 행복하고 평온하기를 하고 마음속으로 주려. 이번에는 나를 향한 자의 마음을 엎드려 봅니다. 내가 행복하고 평온하기를. 다시 주의 초점을 호흡으로 가져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아가는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 지금까지는 짧게 자기 마음에서 나는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과 내려놓음의 자연 영상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이제 일상에 돌아가셨어도 이런 슬픔이나 화나 무력감에 느꼈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마음적인 영상을 지속적으로 수련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을 깊이와 폭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박수 소리와 함께 감정 알아차림 영상에서 나오도록 합니다. 자, 이제 두 눈을 뜨시고요. 자, 다시 한번 그 시선을 왼쪽으로 쭉 한번 돌려봅니다. 이 방 전체를 바라봅니다. 다음에 시선 오른쪽으로 쭉 돌립니다. 이 방 전체를. 이번에는 눈을 들어서 천장, 이 방 전체를. 자, 이제 다시 정면을 바라봅니다. 자, 감정 알아차림 영상을 짧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요? 슬픔이나 분노, 무기력감 이런 것들, 이런 알아차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울컥해지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이런 느낌은 들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알아차림으로써 좀 더 다시 평온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좀 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수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트레스가 첫 번째 화살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거고요.
내가 화를 이뤄내는 것은 이제 두 번째 화살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상대방이 포근하거나 막 또 이렇게 막 그저 욕설이라든지 울분을 토하는 것이 뭐 두세 번째 화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난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코로나19 우리가 어떻게 원한 건 아니잖아요. 상사가 내한테 화내는 것, 내가 원한 건 아니잖아요. 또는 이제 배우자나 또 아이들이 말 안 듣는 것, 또는 이제 화를 내는 것, 이거는 내한테 그들이 뭐 내가 원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두 번째 내가 또다시 안 갚은 복수, 뭐, 그렇죠. 내가 화를 막 내고 그런 감정들을 알아차리고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다시 할 때는 뭐야? 똑같은 화나 분노나 슬픔이 아니라 뭐 응징이 아니라 자애의 마음, 그러니까 제가 상대방의 자애를 마음 불러일으켰고 내 스스로의 자아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우리의 감정에 있어서 순간적인 욱하는 감정을 찾지 못해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했던 더 큰 사건을 일으킨 경험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바로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내 마음에서 일어난 두 번째 화살은 방지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더 큰 재난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 챙김의 명상을 통해서는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직장에서도 상사나 관리자 있을 때 상대방에게 화를 내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죠.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화를 낼 수도 있지만 화를 낸다고 해결할 수가 없다면 궁극적인 해결은 뭐다? 자의 마음을 통해서, 자의 마음을 통한 의사결정, 자유로운 마음을 통한 어떤 행동 또는 직원들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마음 챙김에서 살펴봤고요. 어떻게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도움이 되시는지요? 하여튼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도 꾸준히 지속적인 마음 챙김을 지속적으로 수련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자, 지금 이제 본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마음챙김 명상 회원, 만명코 회원 여러분들이 있고 가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이메일 주소 코치고뱅이 통코칭닷컴으로 지금 바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이분들에게 어떤 그 강의 참석 또는 할인의 기회가 있고요. 이 계좌로 보내주시면은 지속적으로 연간 이득을 얻을 수 있고 6개월간은 면제가 되기 때문에 무료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6개월 동안 한번 신청을 해보시고 도움이 되면 지속적으로 해나가시고 뭐 그렇지 않으면 해지하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마음챙김 명상과 마음챙김 리더십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하여튼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